안녕하세요. 송민기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 자료 구조랑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포맷을 바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켜놓고 남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하는 일에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가 삐딱하다거나 마이크가 좀 오락가락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의 커리어랑 저의 개발자로서의 앞으로의 진로, 철학,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발자로 일한 지 만으로 3년이 안 됐습니다.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반 동안은 회사를 지금 두 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발자로서는 중간에 처음 회사를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중간에 또 1년을 개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서버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서 다시 두 번째 회사에 입사를 해서 또 한 1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컴퓨터 공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학과를 나왔고 나중에 제가 좀 이거 코딩이 재밌네,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더 하고서 취직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저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알지 않는데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딱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만 찾아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막 누가 주저리 설명해놔도 다 안 읽고 중간에 이만큼만 필요하네 해가지고 이만큼만 읽고 나머지 안 읽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전공자들에 비해서 그런 디테일한 지식 같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다른 소리였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회의감을 느꼈으면 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해야겠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캠이 이쪽 작은 노트북 위에 있고 실제로 작업하거나 할 때는 오른쪽에 듀얼 모니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오른쪽을 보고 설명을 할 건데 좀 자세가 삐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일단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뭘 했냐면 이것까지 말을 해야겠죠. 저는 첫 번째 회사를 다녔는데 얘가 주로 무슨 업무를 시켰냐면 SK 하이닉스에 ME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MES 시스템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장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장에서 공정관리, 자재관리, 장비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스템을 크게 묶어서 MES라고 해요. 물론 지금은 좀 의미가 바뀌었지만 요거를 하는 팀에 들어갔습니다. 팀 규모가 되게 커요.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있습니다. 대부분은 서로 잘 몰라요. 너무 많아서. 이런 데에 파견을 보내는 회사를 했습니다. 파견을 간 거예요. 아시는 분들 용어로 SI, 요즘 SM이라고 하는데 SI 회사였습니다. SI 회사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어요. 이때 썼던 기술 스택이 .NET 프레임워크, 그리고 자바, 스프링 부트가 아닙니다. 자바로 되어 있는 서버를 썼어요.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겠죠? 제가 기술에 대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 DB로는 오라클을 썼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휴직기를 가져요. 이유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일이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 개발자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난 이거 좀 재밌고 난 남들보다 좀 잘하는데 싶었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근무를 하면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나 한 달 전이랑 별로 바뀐 게 없는데? 1년 전이랑 별로 바뀐 게 없는데? 그럼 다음 1년도 별로 바뀐 게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막 스터디도 막 하고 다른 공부도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도 막 듣고 분발을 하다가 이거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엔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면접도 막 여기저기 넣으면서 면접 다 떨어지고 휴직기를 가집니다. 그때 이제 휴직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져요. 뭐 면접도 보고 교육도 듣고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이때 주로 공부했던 거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고, 머신러닝 개발자 들으면 멋있잖아요. 이거 재밌겠는데 해서 막상 들어갔는데 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미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머신러닝을 공부했고 그리고 서버 개발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자바, 그리고 파이썬입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회사에서 저한테 지금 시키고 있는 업무는 삼성반도체에서 기흥에 있어요. 기흥 삼성반도체에 있는 기흥에서 또 이거 파견 업무를 하라고 줬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얘도 스택은 비슷합니다.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안에 좀 구성은 좀 다르긴 하지만 굵은 뿌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느꼈던 점은 똑같아요. 얘도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미없는데? 이게 왜 재미없게 느껴지냐면 없어지고 왜 이게 나에게 대해서 되게 고민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는 파견 업체로 들어간 거니까 저희 회사의 솔루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의 솔루션을 SI라고 하면은 잠깐 그런 설명이 필요한데 SI라고 하면은 다른 회사의 솔루션을 개발, 유지, 보수 SI, SM이 보통 이렇습니다. 물론 자신의 회사의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남의 회사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유지보수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유지보수를 시키는 사람들은 저희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객사라고 불러요. 보통은 이제 이 경우에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삼성반도체였을 거고 첫 번째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였겠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는 못해요. 보통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삼성반도체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얘기가 있으면 이걸 반영을 해서 코드를 고치고 합니다. 하는 일이 개발은 맞아요. 개발 일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개발 일을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소스가 어떤 종류든지 간에 전역 변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전역 변수를 쓰고 있는데 얘가 목적이 불분명해요. 얘 이름이랑 얘 초기에 쓰였던 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여기저기서 막 갖다 써. 여기저기서 막 갖다 써. 이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얘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코드 분석이 어렵고 디버깅도 어려워요. 얘가 전역 변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갖다 쓰는데 언제 바뀌는지를 몰라. 근데 쓰는 데는 너무 많아. 그래서 얘가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얘가 자꾸 중간에 튀어나와가지고 뭐 하는 애인지도 모르겠는데 얘를 자꾸 갖다 쓰는 거야. 플로우를 따라가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 아니고 이제 저는 개발에 들어갔으니까 얘를 좀 고치고 싶잖아요. 못 고칩니다.
기존 소스 수정이 거의 안 돼요. 이건 뭐 이유가 있긴 합니다. 기존 소스를 수정해서 생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저희가 만든 개발 소스는 실제로 삼성반도체 하이닉스에서 바로바로 쓰고 있어요. 뭐 버그가 발견됐으니까 그때 고치자 이런 게 잘 안 돼요. 버그가 발견돼서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치명적인 에러가 있어가지고 당장 공장을 셧다운해야 돼. 30분이라도 셧다운을 해야 돼.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운영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보통은 안 짊어집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기존 소스 수정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해요.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기존 소스 수정을 안 하고 보통 밑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소스가 나중에 되냐면 주석이 엄청 날려요. 만약에 제가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든 삼성반도체든 여기 개발에 들어가는 인력은 엄청 많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수십 명씩 개발을 하세요. 근데 내가 맡은 과제에 대해서 뭔가 코드의 변경은 필요한데 그거랑 비슷한 일을 위에서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메모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프린트 버튼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근데 프린트 버튼 비슷한 걸 누가 만들었다가 옛날에 막 주석만 남긴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흔적이 있어. 뭔가 여기서 뭐 새로운 버튼을 만들려고 할 때 흔적이 있어. 그러면 얘를 다시 살리던가 아니면 얘를 아예 싹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나만의 걸 만들든가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기존 소스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과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소스는 그대로 두고 제일 밑에다가 여기 프린트 버튼 만들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소스가 되게 길어지고 읽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유지보수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엔 유지보수하기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이 문제를 더 가중화시키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들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1년, 2년 쓰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도 써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번 터지지 않는 이상 계속 씁니다.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MES든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든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손을 대고 하다 보니까 코드 퀄리티가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코드 퀄리티가 낮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뭐 다른 문제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 일을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일을 더 좀 편하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을 안 해요. 뭐 배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코드를 만들었으면 뭐 예를 들어 자바라고 하면은 자르 파일로 빌드를 하고 다른 데서 이제 실제 운영하는 서버에 올려가지고 런할 수 있게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작업한 코드는 머지가 됐으면 알아서 자료로 뭉쳐가지고 알아서 서버에 올라가서 알아서 런 됐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에 뭐 내가 할 일은 없잖아요. 내가 코드를 이미 다 완성을 했는데 중간에 내가 뭘 할 게 있어. 코드가 그냥 올라가서 바로 돌면 되지. 이런 종류의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개발자가 수동으로 어느 경로에 가서 어떻게 복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 이런 거를 개발자들이 다 만져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네, 대충의 그들의 이제 뭐 주장은 이해가 돼요. 우리 한 군데서만 쓰는 게 아니다. 나 편하다고 내 거에서만 통하는 프로그램 뭐 다른 뭐 파이프라인을 짜든 뭐 스크립트를 짜든 해서 갖다 쓰면은 나중에 관리가 어렵다. 뭐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싹 다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은 다른 대기업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다른 대기업에서도 똑같이 운영에 들어가는 버전들이 있고 운영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걔네도 버그 만들기 싫어요. 근데 생산성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거 다 갖다 쓴다고. 배포 관리하는 것들은 다 있어요. 또 하나 뭐였지? 무슨 얘기 하셨더라?
뭐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저한테 직접 했는지 뭐 제가 주워 들었는지는 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제가 만약에 배포 관리하는 뭐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돌려서 쓰고 있었다가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관리하냐, 뭐 이런 종류의 주장도 있었어요. 관리할 사람이 없다. 그때 회사 이직이 잦다는 가정하에 관리할 인력이 없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이거 들으면서 이제 이직을 결심을 했죠. 아, 진짜로 할 생각이 없구나.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뭐 바로 말하자. 이거 의지의 문제예요. 이런 제한사항을 안 가진 회사가 있나요? 개발 회사 중에 이런 제한사항을 안 가진 회사가 있나요? 다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을 쏟아붓든지 뭘 하든 시간을 쏟아붓든지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해냈고 대체로. 이거는 뭐 제가 경험이 적고 하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하기 싫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팀장도 아니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만이라도 하겠다. 나만이라도 이 코드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읽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코드를 매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도 없습니다. QA도 없어요. 개발자가 수동으로 화면 열어가지고 화면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는 개발자가 QA 역할도 합니다.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뭐 프로그램이 아까 말했듯이 막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이드 이펙을 이제는 눈으로 봐가지고는 사이드 이펙을 파악을 못해요.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프로그램이거든. 아,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개같이 만들어서 이제 뭐 사이드 이펙을 눈으로 봐서는 절대 쫓을 수가 없어요. 지경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그렇게 크거나 복잡하진 않거든요. 근데 관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내가 뭔 얘기하다 갑자기 흥분했지? 급발진했죠? 이 얘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많은데, 뭐 결론을 말하자면, 뭐 하여튼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더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못해요. 저만의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쓸 수도 없고, 뭐 막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나는 내 PC에서는 머지된 소스 바로 배포되도록 스크립트 짜겠다. 이것까지는 안 막으세요. 이것까지는 안 막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 팀이 이걸 안 쓰는데, 우리 팀에는 이거 안 먹히는데, 그럼 나 혼자 4시간 써서 내가 이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에는 별로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뭐 저야 편하겠지만 생산성에 별로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가 없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저랑 의견이 안 맞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딜 가도 뭐 제가 뭐 하하호호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너가 돈 받고 하니까 하는 거니까 너가 그냥 참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너무 다르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은 이상한 코드 보는 거랑 문서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하기 싫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할 때 무슨 생각 드냐면, 제가 만약에 그래도 내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아침부터 쭉 갔어요, 점심 때까지. 보고 나서 점심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걸 내가 10년을 해도 실력은 하나도 안 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력은 안 늡니다. 개발자로서의 실력은 거의 향상되지 않아요, 이거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코드를 관리하고 팀이랑 어떻게 일을 하고, 혹은 뭐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도메인에 대한 이해는 높아지겠지만, 개발자 자체로서의 실력이랑은 완전 별개인 거예요. 그걸 뭐 제가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너무 다르니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삼성반도체가 뭘 하고 SK하이닉스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걔는 알아서 할 문제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쓰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이거 누가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기잖아요.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삼성반도체든 SK하이닉스든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40대세요. 40대 이상이 많아요. 그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계속 해왔던 거니까.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기술 스택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걸 계속 쓰고 있고 별로 안 바뀌었어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누가 하나 나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 돼가지고 부랴부랴 그때가 새로 프로젝트 파가지고 할 거가 눈에 보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죠. 돈 많이 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윤리의식을 뭐 비난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좀 멀리 보고서 얘를 진짜 나는 이거를 난 20년 뒤에도 쓰고 싶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더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저의 예상이고 제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죠. 막상 또 봤는데 뭐 잘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개발자로서의 실력은 거의 향상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돼요. 개발자로서의 실력의 향상은 저 회사 끝나고 따로 공부하는 데서 훨씬 많이 늘었어요. 이게 체감이 됩니다. 내가 한 달 전에 뭘 몰랐는데 지금은 뭘 알고 뭘 할 수 있어, 이런 걸 정리하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했던 걸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괴로운 점으로 남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하면은 사실은 답은 뻔합니다. 참고서 어차피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거 해. 그게 팀을 위한 거다, 이런 생각도 했고, 두 번째는 뭐 그렇게 힘들면 나가, 혹은 팀 이동을 희망한다고 상사한테 전해,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어쨌든 뭐 옵션은 몇 개 없으니까. 첫 번째 옵션은 바로 탈락했어요. 이거는 제가 개발자를 선택한 이유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을 바에야 다른 돈 많이 주는 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힘들면 나가. 이거는 뭐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야 뭐 나간다고 하는데 뭐 저를 뭐 이렇게 못 나가게 할 사람도 없고, 팀 이동은 제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팀 이동 시켜서 비슷한 일 또 시킬 수도 있어요. 돌고 놀다가 또 저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가서 다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맡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저 자꾸 이거 화면 잘리고 있었네요. 옆에 오락가락 하다가 안 보였네요.
내가 만약 나가서 다른 회사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맡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저도 개발자로서의 경력은 짧은 편이에요.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지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뭘 하는지는 뭐 그냥 듣는 소문 정도예요. 소문으로 듣는 정도. 죽어서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이런 거예요. 막상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어딜 가든 이런 환경이면 어떡하지? 어딜 가든 내가 생각했던 개발자로서의 환경, 일하는 문화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의 제일 큰 고민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떼쓰고 있는 게 아닐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데 많은 문제로 떼쓰고 있는 게 아닐까? 혹은 제가 개발자라는 직업을 너무 특별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뭐 특별할 거 없이 그냥 돈 받으니까 시키는 일 하는 일일 뿐인데 회사에 되들어가지고 회사나 뭐 상급자한테 되들어가지고 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게 개발자를 너무 특별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고민에도 다다랐어요. 혹시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제가 원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회사라고 말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욕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회사는 그런 종류의 회사입니다. 그런 데가 있나? 진짜로 있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싶고 그러니까 즐겁다는 게 뭐 맨날 뭐 하하호 하지 않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 시간도 많이 쓰게 될 거고 괴로운 일도 있을 건데 그 괴로움 끝에 내가 성장했다라는 즐거움이 같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일은 성장했다라는 느낌은 일절 없어요. 내가 이걸 정말 열심히 해서 그냥 미친듯이 해가 다 눈 딱 감고 몇 달 그냥 미친듯이 일을 해도 성장했다라는 느낌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이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보람이 있는 회사 이런 것도 너무 해석의 여지가 크죠.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제가 원하는 바가 전달이 될까요? 일에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일이 어렵다거나 차라리 일이 어렵다거나 복잡하다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과정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 끝에는 너무 행복할 거라고. 나는 얘를 알았어. 이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알아가는 그 과정이 괴롭겠지만 중간중간에 또 성취감이 있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간중간에 얘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한 거야? 중간에 알아냈을 때 즐거움은 하나도 없고 짜증만 나요. 이 새끼 씨발 이거 중간에 뭐 하는 거야 이거? 뭔 새끼가 있어? 이런 생각만 들어요. 재밌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새끼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이 새끼가 좀만 더 신경을 썼으면은 나의 30분 나의 1시간은 그냥 아낄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는 저도 그런 프로그램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속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욕하면서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왜 이딴 식으로 했지?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저조차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코드를 수정을 못하고 리팩토링을 못하니까 손댈 방법을 못 찾고 끝끝내는 이제 제 능력 밖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나도 얘네가 했던 것처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되게 스스로 괴롭습니다. 나 스스로 싫어하는 짓을 남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런 고민이 좀 깊어졌어요. 결정에 대해서는 마음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섰습니다. 오래 안 다닐 거예요. 오래 다니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좋은 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열정이 이미 없어진 애를 갖다가 앉혀놓고 억지로 일을 시키기보다는 그냥 빨리 이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애를 앉혀놓고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1인분을 할 수 있는 애를 만들어내는 게 낫지. 지금 마음 떠난 애를 억지로 붙잡아 놔서 자리만 차지하고 돈만 빼가는 이런 거는 사실 회사에서 별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자리만 차지하고 돈만 빼가진 않을 겁니다. 일은 하겠지만 하겠지만 제가 열정을 갖고 욕심을 갖고 내는 퍼포먼스랑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더라라는 먼저 앞선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혹은 이런 식으로 타협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거의 없으니까 혹시라도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좀 두서없고 좀 멍도 삐딱하고 이런데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